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13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오늘 미팅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다카이치와 이재명 간에 일단은 결론은 잘 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잘 났고 다카이치가 여기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이제 자존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큰 흐름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압도적인 미팅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렇게 왜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이제 제가 이재명과 다카이치의 공동 기자 발표회? 언론 발표회? 한 10여 분 된 건데 쭉 봤거든요. 거기서 이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의 높낮이가 차이가 컸습니다. 오늘이 아마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록될 날일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의 위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다. 자, 작년 말만 하더라도 우리 윤석열은 기시다 형님을 모시고 있었죠.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이 내란을 도모하기 한 달 전쯤 또는 한두 달 전쯤 기시다가 그의 임기를 한 달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날아온 적이 있었죠, 우리한테. 저는 이제 오늘 역사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새롭게 이제 살펴본 바가 있었거든요, 이재명의.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발을 깊이 담궜었다, 우리 내란에. 그건 트럼프도 알고 있다. 푸틴도 알고 있다. 저는 그걸 또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확인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돌변한 거죠.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거꾸로. 이 거리는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게 아니면 뭐가 빨리 변하는 거겠습니까? 자, 여기서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은 제가 이 미팅이 왜 중요할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어제 이런 이제 제목을 달았죠. 일본 한반도 소통을 받아들이나, 한반도 소통이라는 것은 북미 종전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트럼프와 이재명, 푸틴이 이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미국이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트럼프도 알고 있고, 푸틴도 알고 있고, 시진핑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방향에 합의를 했다. 남은 건 일본이다. 일본이 여기서 도망갈 수는 없다. 건여와 자민당의 정치적 입장은 이 기존의 초강대국, 떠오르는 새로운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맞춰라.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일본 한반도 소통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 쭉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들이 쭉 나왔어요. 90도 인사를 했다는 둥, 숙소까지 와서 영접을 했다는 둥. 저는 처음에 이재명만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다카이치가 지금 외국을 갈 때 남편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 이재명 혼자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저는 저기 부인을 같이 데리고 가서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맞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고 힘이 있다, 자네들보다는, 이런 느낌이 크게 왔다고 보고,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고개 숙여 깊숙이 인사하는데 이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다. 근데 이 분위기가 공동 기자회견을 보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꼼짝을 못했다, 다카이치가. 저항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꼼짝을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거를 한 두 달?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일본 히토류 보복 수출 금지했죠, 중국이. 그래서 당장 오늘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도요타 스즈키 공장이 셧다운됐다. 이게 출하인지 아마 자석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이소 가면은 이게 중국제 강력한 자석들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인데,
저거의 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거의 이재명이 중국에 있는 동안 발표가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의 어떤 생각까지 오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일본이 강한 저항을 했잖아요. 이제 독도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부드럽게 잘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은 이미 작년 11월 달에 좀 이따 이야기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나오죠. 한 달 전에 트럼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때 다 끝났어요, 사실은. 예, 그 무렵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났어요. 휴전에 합의됐고 그 타이밍만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푸틴하고 다 됐어요. 남은 건 일본이다. 왜냐? 이것이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다극화 세상, 그럼 미국이 우아하게 또아리를 틀면서 안정적으로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위상을 급격히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지금 제일 불안한 건 미국이거든요. 그러려면 전 세계가 박수를 치면서 트럼프의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엄청나게.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혜택이 따라와야 돼서 미국 사람들이 안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는 것인데 그중에서 일본이 희한한 짓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짐작하는 대로 작년 내란에도 기시다가 일본이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이재명도 알고 있고 트럼프도 알고 있고 푸틴도 알고 있고 시진핑마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쉬운 사안이겠습니까? 일본이 또 한 번 희한한 짓을 할 수 있다. 예,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도 트럼프와 시진핑이 압력을 안 넣었으면은 희한한 짓 할 수 있어요. 다카이치가. 자, 그래서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게 굳이 이재명이 중국에 있는 동안 히토류 금지 조치를, 히토류 수출 금지를 때렸느냐. 같은 방문에서 우리의 안보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는 히토류 공급 잘 해주겠다 이야기했고, 미국과는 11월 달에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화해를 했죠. 그리고 중국에 트럼프가 먼저 방문하고 4월 달에 그 이후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맞춰졌어요. 그러면서 히토류 문제가 일단 해소되겠어요. 잠정적으로 났다나. 그런데 일본만 이게 폭격을 맞았거든요. 히토류 폭격을. 이재명이 중국에 있는 동안, 그리고 이재명이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윤봉길의 홍쿠공을 방문하는 그 시점에, 그리고 미국은 SOS를 치는 다카이치한테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등장한 거거든요.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가 일본아 다카이치야 이재명의 말을 잘 들어. 그가 주도권 행사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 주도권 힘은 더 커질 거야. 까불지 마. 라고 합심해서 도와줬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작년 11월 25일 날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대화한 내용입니다. 전화로. 4월에 베이징에 초대를 받았다. 시 주석은 내년에 중국 국빈 방문 요청한다. 4월 달에 베이징 초대받았다. 이게 상당히 크죠. 지금 봄이잖아요. 자, 저 무렵에 저 앞뒤로 큰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북한하고 관계가. 네. 이것은 북한과의 관계라는 부분은 지난번 문재인이 협의할 때 기본 틀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단계적 비핵화다, 확장 중지다, 갑자기 포기하겠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 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업데이트된 부분 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런 분위기에 다카이치가 쓸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한미일. 왜냐? 그게 일본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안식처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제법 있지만 일본은 훨씬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큰 진전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트럼프는 트럼프식의 홍보를 하고 시진핑은 시진핑식의 홍보를 한 거예요. 시진핑의 홍보는 이겁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와 대화를 나눴다. 잘 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자,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우리 쪽의 해석이네요.
자, 미국 중국 뒤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죠. 미국 중국 통화에 일본이 곤혹스러웠다. 그 곤혹스러운 것은 압박이고 거기다가 히토류 금지까지 때렸다. 예. 트럼프에 대한 생각은 MBC는 이렇네요. 중국 동원한 초대형 이벤트로 지지층 달래기. 이거 아닙니다. 중국은 하나의 협조 상태고 나토에서는 떠나고 중국하고는 손잡고 일본 그다음 북한하고 손잡는 거죠. 하이라이트는 북한하고 손잡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덜러리인데 덜러리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분위기를 맞춰줘야 돼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리고 콩고물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초대형 이벤트로 지지층 달래기는 맞지만 중국을 동원한 목적은 뭐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고 그때를 목표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진핑 이번에 이재명의 일본 방문도 그의 정치 작업이다. 많은 시간이 없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다카이치를 잡았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잡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시진핑도 도와주고 트럼프도 도와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거 아니면 고립이다라고 경고를 확실히 때린 거죠. 그럼 어떡하냐? 날 도와줘야지. 재명이한테 물어봐.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예. 그래서 그 마음이 급박하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고개가 자연스럽게 90도로 꺾이고 제가 제목에서 현타가 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그때 11월 달에 하고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큰 대화가 있었다. 큰 진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방문도 그래서 갑작스럽게 잡힌 거고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트럼프의 시간표가 정해졌다. 중국과 관계도 오케이 됐고 우크라이나는 끝났다. 그다음 북한하고 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트럼프가 잡는다. 그래서 중국 방문도 급하게 잡힌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다. 그래서 제가 내년 봄도 아니네 이제 이번 봄 정도 된다. 몇 달 안 남았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에 다카이치한테서 험하게 했을 거다. 히토류 금지까지 때리고 트럼프는 나 몰라 재명이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이제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는 말을 했죠. 저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당연히 납득하시겠지만 미국하고 우리 협의를 안 하고 미국의 의견에 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자, 그게 11월 25일 전화통화에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카이치는 계속 확인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이래저래 뛰면서. 근데 결국에는 히트루까지 한 방 더 맞고 미국에 쌀쌀 맞으면 전혀 변하지 않고 강도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굴복했다. 자, 이재명은 뭐냐면은 트럼프의 대행으로 온 거예요. 시진핑의 대행으로 온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 특사로 온 거예요. 한반도의 주관자이기도 하면서. 다카이치가 꼬리를 안 내릴 수가 없지요. 자, 이번에 나온 이제 이재명의 중요한 대화를 몇 개 제가 볼게요. 언급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화의지 재확인. 요거는 다카이치도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지난번에 부분적인 비핵화, 단계적 비핵화 이런 이야기로 했었죠. 중국 갔을 때만 하더라도 기자회견할 때도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트럼프의 빛이 살지 않아요.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돼요. 그건 지난번에 문재인 때도 이야기했던 거고 트럼프의 바이든의 강공에 밀린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했을 때도 완전한 비핵화였어요. 그때 비핵화 선언만 하더라도 한다 했죠. 그게 핵심이에요. 윤석열이 저한테 도움을 준 건 그게 유일해요. 알려줬으니까. 문재인한테 합의한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뭔지. 비핵화 금전 같은 거 안 한다. 즉, 난 비핵화 할게 라고 하면 그걸 믿어준다. 그리고 그걸 믿어주기 위해서 중국도 그것을 인지해주고 일본도 인지해주고 푸틴도 그 약속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길 시에는 이 압박을 받게 대신에 바로 투자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비핵화로 올라선 거예요.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또 있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 대통령이 이재명 한중일과 함께 소통 협력할 필요성 강조. 뭐 이런 거죠. 한중일 삼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핵심은 중국이 들어왔다는 거고 다까지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애석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히토류 수출 금지를 맞아서 일본 기업들이 죽는 소리를 내는 입장에서 중자를 넣지는 못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적이들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다자 구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고 이 틀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예. 자, 중국하고 미국이 가까워졌는데 일본이 우리랑 친구해야지. 난 중국하고 적하고 싶은데 그러면 트럼프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가 던진 카드는 이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왜? 우리가 이 지역을 관장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큰 틀을 짤 뿐이지 우리가 일본을 설득하는 것은 우리예요. 이야기했죠. 이때까지는 그냥 무역 거래 위주였는데 그것을 경제 안보 그 공급망에 같이 들어가자. 일본이 어떤 걸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공급망에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기술 표준에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들어와라. 이게 뭘까? 이게 차세대 지금 뭐 많이 언급된 것 중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AI와 상관이 된 부분들. 이런 모든 투자들이 일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최신 기술과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끼워줄게라는 거예요. 너희들 목소리 반영해줄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라도 늘 데리고 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제 규범을 만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 표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에너지 전환이 북미 관계 개선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구나. 이건 전 세계가 원해요. 중국까지 포함해서. 왜? 경제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한번 뒤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때 수소법까지 만들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본이 데려가 줄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항상 대화의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급변하는 국제 질서, 다국화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게 우리 언론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적과 아군이 해체 모여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험한 소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까지가 여실히 깨달은 거죠. 한국이 나를 버리면 중국과 미국도 우리를 계속 버리겠구나. 이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제일 원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 교류, 북미 종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비 걸지 않겠다는 확답을 이번에 확실히 받아놓은 겁니다. 항복한 거죠. 예. 자, 그 말은 너희가 또 이상한 짓 하면은 말만 그래 해놓고 이런 것에서 다 배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한 거예요. 이게 한국 경제 안보가 한국의 라인으로 설정될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북구 항로, 과학기술 표준, 신재생 에너지, AI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의 패권 경쟁 시대에서 다극화 시대로 갔을 때 세계적인 규범이 서로 만들어져야 되고 기존에 있는 국제 단체들이 혁신을 하거나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민주적인 세계 질서가 될 수 있겠죠. 분쟁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범이 훨씬 중요해질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돼 있어. 이미 일본 너희도 그거 끼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말 안 들으면 싹 빼버릴 수가 있어. 거기서. 그럼 너희는 지옥 구경하는 거야. 그렇게 겁을 줬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뭐 서로 아픈 구석도 있고 서로 뭐 잘할 수 있는 구석도 있는데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가자.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극화된 세상에서 한국이 하나의 극으로서 부상을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어깨를 기를 수 있는 하나의 극으로서. 네. 그런 상황을 일본이 지금 이제는 현타가 온 마당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너랑 같이 갈게.
이거 잘 받쳐주면 우리는 오래된 이웃이었지 않냐.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다. 늘 우리의 민족 감정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한 일 때문에 특히 기시다가 작년에 내 안에 개입하고 있던 부분, 수석거렸던 부분, 부축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올해가 한일 교류의 협력 확대의 원년이 되기를. 예, 이것은 압박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때는 원년이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자, 이것은 일본이 돌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이재명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자, 한일 간에 이제 국교 정상화된 지가 60년이 됐는데 새로운 60년의 첫째가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없어질 거야. 그걸 내가 열심히 오늘 설명했는데 시진핑도 보여줬고 미국도 보여줬는데 나는 그간 끝까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점도 내가 유념하고 있다. 한일 교류 협력의 확대, 내가 마지막 너한테 건네는 손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위험해질 거다. 이런 경고도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경주와 나라, 한일 간 교류 협력을 상징한다. 나라에서 옹고지신의 지혜를 떠올린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섬뜩한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해석한 데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섬뜩하다고 느꼈는지. 일본은 섬뜩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쭉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일본 나라라고 하면 일본 나라가 처음 생긴 곳이거든요. 그 나라는 나루에서 온 말이에요. 나라. 아스카 문명이죠. 오사카도 사실 아스카죠. 아스카는 뭐냐? 아사는 아침이잖아요. 아사 또는 해, 카, 곳 이런 뜻이거든요.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일본의 국명이랑 일치하죠. 예. 그래서 경주와 나라 한일 간 교류 협력을 상징하는 고대 수로 문화의 교류가 있었다. 그 자체가 일본은 언짢아요. 다카이치의 고향이 마침 거기라서 일본은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이재명이 그 말 할 수 있었으니까. 고대 문화의 교류가 아니죠. 고대 문화의 전달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경주와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의 고대 문명 이야기를 하면은 주로 백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명의 어떤 고대 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상당히 넓다. 이거는 주위에 보좌관들이 써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동북아 재단인가 역사재단인가 그때 할 때 보고할 때 보면은 환단고기 환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대사에 관심이 많다. 생각이 뚜렷하다. 그래서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고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닌다 하면 다 캐치가 안 되거든요. 왜 백제가 아니고 경주라고 그러지? 경주하고 고대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옹고지신을 이야기해서 일본한테 물론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과거에 네 틀을 봐라. 너의 문명이 어디서 왔니? 우리가 전달해 준 것이다. 너희들의 조상신 중에 하나가 신라에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의 이름들이 우리 환난고기에 등장한다. 그 신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자신들 씨앗을 뿌린 곳도 한반도다. 그러니까 과거를 알고 미래를 대비해라.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온고지신이다. 앞으로 60년간 너희들이 그 고대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면서 잘 처신하길 바란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무슨 발언이에요? 네.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거죠. 문화의 힘에서. 이게 지금 2009년에 나온 건데, 제가 거창에 와 있잖아요. 이 거창 가죠. 저기 이 뒤에 보면 우두산이라고 있어요. 우뚝산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우두산 등산하기가 좋은 산이고 유명한 산입니다. 1000m 좀 넘어요.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소개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 이게 소개 팻말 사진이에요. 일본 왕가의 본향이라고 돼 있어요. 우두산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한 15년 이상 지났잖아요. 지금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신들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곳이 의상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기 봉우리 중에 하나, 산을 향해서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어요. 네. 그 봉우리에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옛날 팻말이 남아 있어요. 그 보면 일본 신들이 여기 내려왔던 곳이다라는 설명이 옛날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본 신 부분을 싹 긁어놨더라고요. 재수없다. 근데 지금 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일본 조상들이 신라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창기는 신라, 중반기는 백제, 후반기는 고구려 이렇게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 신은 신라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하고 작년에 에이펙에서 경주에서 만났고 이번에는 거기서 만났으니까 의미가 있다. 나라에서 만났으니까. 경주에서 나라로 간 거니까. 그것을 에이펙에서 만났을 때 이재명이 제안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명이 경주에서 나라로 가서 너희들의 나라를 조상신이 됐다. 앞으로 그럴 거다. 온고지신해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 좀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문화의 힘은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 일본 서기에 아마 나오는 일본의 어떤 건국 설화, 신화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신들의 계보를 보면은 이자나기가 있고 이자나미가 있는데 남매 간에 결혼을 해서 이것은 그들의 이제 풍속하고도 상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아마테라스하고 스사노오를 놓는데 아마테라스가 이제 계속 세례를 펼쳐서 일본 천황가의 가문이 됐는데 일본 천황가의 가문은 또 백제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데 스사노라는 남자도 일종의 그 나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테라스로 인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체계가 형성된다. 예자가 우선이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또 눈길이 가죠. 우리 거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 마구 할미끈이랑. 그래서 그 스사노가 있는데 스사노도 지금 현재 신의 한 명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2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자나기, 이자나미는 신이에요. 지금 아마테라스, 스사노 한 명 더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예, 그 사람 다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사노는 그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무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위에 사람들이 등장이 지금 환단고기에도 이름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한국 역사연구원가 이런 데서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거짓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산호는 아들을 데리고 신라국 소시모리에 살다가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 이즈모국에 닿았다. 예, 신라국이 나오는 거고 소시모리다. 소선호하고 소시모리는 엄청나게 가깝거든요. 소선호는 우리 또 주몽의 부인으로서 백제의 건국자의 왕이 엄마기도 하죠. 그래서 저걸 근데 일본에서 남자예요. 그래서 이게 소사딸에서 왔다라고 저는 이제 세상을 한다는 것이고 소시모리 자체도 소사 뭐 경상도 사투리로 모퉁이를 모티라고 하거든요. 모티.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모토라는 말이 있죠. 예, 모토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모타리 그리고 두부 같은 거 한모 이렇게 하죠. 모퉁이 여기서 다 나온 말이거든요. 귀퉁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도 소시예요. 소순호가 소시에 간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 뜨는 곳으로 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신라국의 소시물이 높게 평가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은 한반도를 바라보는 쪽에 소수노 무슴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겹치느냐 하면은 신라가 이제 강성해질 때 여러 가지 소국이 있었죠. 뭐 소위 신라 육국이라는 거. 그 중에서 한 나라의 어떤 뭐 귀족이거나 왕족이 연호랑과 세오냐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갔다. 요거랑 이제 일치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일본 서기는 사실이 아니고 짜집기 된 글입니다. 짜집기 된 내용들이에요.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이 이야기한 부분이 이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대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노우만이 유일하게 지금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인 인물이거든요. 무덤까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그게 뭐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상상의 산물이고 실제적으로는 소수노우가 처음에 왕국을 만든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은 신라 사람이다. 신라의 파워 게임에서 밀려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이다. 라고 이재명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과거를 제대로 보고 미래를 설계해라라고 옹고지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주와 나라가 상관이 있다면서 예. 일본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본은 이번에 잡혔다고 봅니다. 물론 삐짓고 나올 수는 있는데 경고를 확실하게 했을 거예요. 전 세계가 나한테 칼날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태리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15일인가 며칠도 방문하는 거죠. 예, 지금 안 넣었는데 제가 영상 편집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15, 16인 것 같은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되게. 예,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들 중에서는 아시아 쪽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태리예요. 예전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왜 거기서 발생했습니까? 아시아 쪽에서 건너온 지중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수사 총리가 와서 날아오는 것도 지금 이 분위기랑 상관이 있다고 봐요. 눈치를 채고 협상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거죠. 얼마 전에 마크롱은 중국을 다녀왔죠. 그런데 이 이태리 총리는 한국을 바라봐요.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주도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보면 조금 더 확신이 올 것 같아요. 빨리 줄 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도선비기에 천년전이죠. 도선비기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에 정황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보면 기병서세 서쪽 변방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병사를 일으켜서 천자간에 하늘과 땅이 기뻐한다.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자, 저는 이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통일하는 과정에서 삼린조안이에요. 이 핵심이죠. 새 이웃이 도와줘서 안정이 된다. 지금으로 봐서는 왜 안정이 됩니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세 이웃은 중국, 일본, 미국이 현재로서는 뭐 뒤에 러시아도 있긴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끝까지 드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스스로를. 자, 이 말이 오늘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숙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오늘까지는. 그리고 그것을 번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삼린조안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 도선이 던진 말이고 실제 흘러갈 때 결론이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은 패권 경쟁 구도에서 다극화 사회로 간다. 근데 미국이 폭망하면 안 된다. 그럼 전 세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패권 경쟁까지 하던 중국이 미국이 유리하게 똑같은 공평한 게임의 장으로 간다는 약속에 동조를 한 것이죠. 이미 미국은 이미 동조를 하고 있죠. 그 미국과 중국이 일본한테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림이 그려지고 미국이 우아하게 세계가 평화 모드로서 세계 전쟁 없이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도의 마지막 단추를 이재명이 오늘 가서 꿰은 겁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두고 그만큼 세상이 급박하다는 거고 금년 봄까지 몇 달 안에 북한과의 관계 진전이 예상이 된다. 마지막 단추를 꿰었다. 이것은 이재명의 개인기에
충분히 던져졌던 부분이었을 것이고 맡겨졌던 부분이었을 것이고 중국과 미국이 강력히 지원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순이 말한 대로 삼린조안이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